서울 종로의 오래된 골목,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거리는 붐볐지만 저마다 서둘러 비를 피할 곳을 찾느라 소란스러웠다. 그 와중에 노점 행상을 하던 초라한 몰골의 박정숙 할머니의 좌판이 길가에 어지럽게 엎어져 있었다. 비 속에서 할머니는 마치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골목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얇은 옷을 파고들었다. 정숙 할머니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흙이 묻은 고구마와 옥수수를 하나씩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무력감이 역력했다. 갑자기 큰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누가 여기 앉으래. 이 동네 더 더럽히지 말고 썩 꺼져. 앞에 있는 큰 가게의 주인, 김미영 사장이 허리에 손을 짚고 잔뜩 찌푸린 얼굴로 소리쳤다. 비가 너무 와서 잠시만 앉아 있으려고 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미영의 화를 돋울 뿐이었다. 안 돼. 당장 안 꺼지면 경비 부를 줄 알아. 그 고함은 마치 칼날처럼 노인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짐을 챙겼다. 주위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몇몇은 또 저 할머니네. 매일 저렇게 자릿세도 안 내고 장사하니 골치 아프다니까 라며 수근거렸다. 하지만 그 무심한 시선들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일 뿐인데 저렇게까지 쫓아내야 하나 라며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괜한 불똥이 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아예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했다. 그때 젊고 활기찬 모습이지만 눈빛에 깊은 연민이 담긴 한유진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숙 할머니의 겁에 질린 눈빛을 본 순간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유진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이 행동은 미영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오지랖 떨지 마. 유진은 미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건가요? 사장님 행동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 일이나 신경 써. 미영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경멸적인 말투로 덧붙였다. 내가 누군지 몰라? 이 구역 전체를 개발한 사람이 나야. 마음에 안 들면 당신도 꺼져. 이 말은 정숙 할머니뿐만 아니라 유진의 자존심까지 건드렸다. 그녀의 눈에 저항의 불꽃이 튀었다. 사장님이 누구시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권리는 없어요. 유진과 미영의 언쟁은 주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나섰다. 가게의 단골 손님인 박 사장이었다. 아가씨,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저 할머니가 보도를 점거했으니 쫓아내는 게 맞지.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저항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듯했다. 모두가 당신들처럼 불의를 보고도 외면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해졌다. 갑자기 골목 구석에 서 있던 3명의 무리 중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유진을 훑고 멈췄다. 아가씨, 괜히 화 자초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상관없는 일에는 끼어들지 마. 유진은 침착하게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옳은 일을 할 뿐이에요. 그걸 화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등을 돌려 가버렸다. 유진은 정숙 할머니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근처 찻집으로 모셨다.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유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찻집에서 유진은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다. 정숙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가 조금씩 풀려나왔다. 한때 존경받는 교사였던 그녀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그 후로 떠돌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하지만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정숙 할머니는 눈물 젖은 눈으로 말했다. 유진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는 듯했다. 할머니 같은 분이 이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돼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할게요. 유진과 할머니가 찻집을 나설 때 그녀는 아까 그 낯선 남자 셋이 여전히 그곳에 서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정숙 할머니 쪽을 향했다. 왜 저 사람들은 가난한 노인에게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 뭔가 이상해, 유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정숙 할머니를 돕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선행이 아니라 물러설 수 없는 더 큰 사명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찻집을 나온 후 유진은 정숙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 낡은 동네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이 얼룩진 벽을 비추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뼈에 스밀듯 차가웠다. 정숙 할머니는 느릿느릿 걸었고 작은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다. 그녀는 아까 그 낯선 남자들의 눈빛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질문을 되뇌었다. 왜 가난한 노인에게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골목 끝에 할머니의 집이 나타났다. 낡은 침대 하나, 칠이 벗겨진 나무 의자 몇 개, 그리고 등유 난로가 있는 간소한 부엌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등유 램프에서 나오는 깜박이는 불빛이 공간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지만 방 안의 정갈함은 묘한 따뜻함을 풍겼다. 유진은 나무 의자에 앉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몇 안 되는 물건들로 채워진 텅 빈 집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 사세요? 가족분들은 다 어디 계세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아무도 없다네. 이 몸뚱이랑 저 노점이 전부야.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다. 찻집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나가. 사람들은 나를 쓰레기 취급하지만 이 쓰레기도 죽지 않으려면 살아야지. 그 소박하지만 고통스러운 말들이 유진의 마음속에서 반복되며 그녀의 기고한 운명에 대한 공감을 더욱 깊게 했다. 갑자기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소리에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떨리는 두 손으로 의자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할머니의 겁에 질린 눈빛을 본 유진은 즉시 일어섰다. 정숙 할머니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마른 손은 쉴 새 없이 떨며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다. 누가 이분을 이렇게까지 공포 속에 살게 만든 거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구세요? 유진이 물었지만 밖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함께였다. 할망구,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기서 꺼지라고 했잖아. 유진은 재빨리 문으로 다가가 틈새로 밖을 엿보았다. 아까 낮에 보았던 낯선 남자 중 한 명이었다. 유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와서 할머니를 위협하는 거죠?
유진은 차분하지만 도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손에 작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몽둥이를 땅에 두드리며 밤의 정적 속에 차가운 소리를 울렸다. 그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아가씨, 영웅 놀이하지 마. 괜한 문제에 휘말리기 싫으면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유진은 똑바로 서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께 무슨 짓이라도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남자는 비웃었다. 그의 눈빛은 의미심장했다. 용감하네. 하지만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 유진이 무어라 더 말하기 전에 정숙 할머니가 그녀의 팔을 안으로 잡아 끌며 문을 쾅 닫았다. 할머니는 떨며 말했다. 저들과 맞서지 마.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유진은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할머니? 왜 할머니를 여기서 내쫓으려는 거죠?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깊은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학생은 멀리 떨어져 있어. 저들이 학생을 해치게 둘 수는 없어. 유진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다.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를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골목을 나서며 유진은 돌아보았다. 이제 어둠에 잠긴 할머니의 작은 방, 등유 램프는 꺼져 있었다. 문틈으로 유진은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 눈빛은 무력함으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 어떻게든 내가 할머니를 도와야. 유진은 불타는 결심을 품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정숙 할머니가 사는 골목으로 다시 돌아왔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좁은 길 위로 쏟아졌지만 골목 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음산했다. 주민들의 회피하는 눈빛은 유진에게 이곳의 암암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뭔가 이상했다. 마치 이 사람들이 감히 마주하지 못할 비밀을 숨기려 애쓰는 것 같다. 유진은 찻잔을 씻고 있는 중년 여성, 최 여사가 운영하는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차를 한 잔 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머니, 요즘 이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든다고 들었어요. 정숙 할머니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편히 못 지내신다고 하던데. 최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순간 걱정이 스쳤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맞아요, 아가씨. 최근에 낯선 무리가 나타났어요. 이 동네가 자기네 땅이라면서 주민들을 내쫓으려 해요. 하지만 누가 감히 맞서겠어요? 유진은 작은 수첩에 아주머니의 말을 꼼꼼히 기록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차올랐다.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여긴 사람들이 평생 살아온 곳인데. 바로 그때 번쩍이는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내렸다. 그는 잘 차려입은 정장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시내 곳곳의 부동산 프로젝트로 유명한 사업가 강태준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비서 2명과 함께 골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근처에 모여있던 몇몇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여러분, 좀 더 멀리 내다보셔야 합니다. 이 지역은 곧 상업 중심지가 될 겁니다. 여기 계속 있어봤자 고생만 할 뿐이에요. 자식들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몇몇 주민들은 동의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직 골목 입구에서 붕어빵을 파는 김씨 아줌마만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상업 중심지가 되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 유진은 구석에 숨어 카메라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연달아 찍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정숙 할머니의 작은 집 쪽을 힐끗거렸다. 갑자기 강 회장의 시선이 할머니의 낡은 집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예측하기 힘든 빛이 스쳤다. 마치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비서에게 속삭였다. 그 노인, 아직도 안 나갔나? 프로젝트 발표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해. 강 회장은 비서 중 한 명에게 작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유진의 녹음기에 담기기에 충분했다. 유진은 마음속에 의심의 파도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왜 저 사람은 저 작은 집을 노리는 거지? 정숙 할머니가 저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갑자기 강 회장이 고개를 돌려 유진 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당신 누구요? 왜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지? 강 회장은 오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물었다. 유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수습 기자입니다. 오래된 동네의 삶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뭐 문제라도 있나요? 강 회장은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미소는 전혀 친근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카메라를 힐끗 보고는 의미심장한 투로 말했다. 기자라?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아는 게 좋을 거야. 필요 없는 일에는 끼어들지 마. 갑자기 뒤에서 김씨 아줌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강한 목소리가 팽팽한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강 회장님, 우리를 내쫓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런 협박 같은 짓은 그만하시고요. 골목은 몇 초간 조용해졌다. 강 회장은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김씨 아줌마를 쏘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초 후 그는 등을 돌려 가버렸다. 비서 2명도 재빨리 뒤따랐다. 강 회장이 떠난 후 유진은 김씨 아줌마에게 다가가 더 많은 정보를 물었다. 이야기를 통해 유진은 이 지역의 협박 사건 배후에 강 회장이 있으며 그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정숙 할머니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한테 분명 저 사람이 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김씨 아줌마는 두려움과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답 없는 질문들을 안고 골목을 떠났다. 왜 강 회장은 정숙 할머니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까? 그 집이 뭐가 특별하지? 그가 숨기고 있는 건 뭘까? 작은 집을 지나칠 때 유진은 안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 눈은 먼 곳을 응시하며 외로움과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유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떠나기 전 유진은 다시 한번 할머니의 집을 돌아보았다. 왜 저 사람은 이곳을 노리는 걸까? 단지 저 작은 땅 때문만은 아닐 거야.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 유진은 진실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으로 마음이 불타올랐다.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저분을 돕겠어? 유진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다짐했다. 밤은 깊었고 동네는 정적에 잠겼다. 오직 바람이 창틈을 스치는 소리와 정숙 할머니의 작은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만이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다. 유진은 김씨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고 생긴 의문들을 안고 할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다. 왜 강 회장은 할머니를 노리는 걸까? 이 작은 집에 대체 뭐가 특별한 거지? 따뜻하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방 안에 앉아
유진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낡은 나무 의자에 깊이 생각에 잠겨 앉아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유진은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할머니, 강 회장님이 숨기고 싶어 하는 무언가가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할머니도 침묵했지만 유진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온 방어벽을 허무는 듯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나는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 남편과 착한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 하지만 교통사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었어. 남편과 아이들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났지.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잠겼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숙 할머니는 몸을 숙여 서랍을 열고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쥔 그녀의 눈은 작업복 차림의 남편과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에 젖어들었다. 이게 남은 전부야. 수십 년 동안 이걸 간직해왔어.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죄인 같아. 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흩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사고 후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땅과 집을 팔아야 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노점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 깡마르고 고단해 보이는 모습 뒤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거가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과 함께 묻혔구나. 그들과 함께 묻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했다.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다. 이해해요. 하지만 강 회장님은 할머니의 과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그 사람은 예전에 내 제자였어. 집안이 아주 가난했지. 내가 그 아이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줬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은 나에게 등을 돌렸지. 할머니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쉰 후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내 믿음을 이용했어. 한 번은 나를 찾아와서 내 권리를 보장해준다며 서류 몇 장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더군. 하지만 그게 내 마지막 남은 땅을 빼앗기 위한 서류인 줄은 몰랐어. 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에게 고마워했던 옛 제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서명한 후에야 내 땅이 넘어간 걸 알았지. 그 사람은 내가 소리쳐봤자 나 같은 가난한 늙은이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어. 정숙 할머니는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함에 잠겼다. 그녀는 사람을 잘못 믿은 자신이 어리석고 죄스럽게 느껴졌고 남은 인생마저 고통 속에 묻히게 되었다. 유진은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지? 그녀는 일어서서 방을 둘러보았다. 선반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할머니,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어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빛바랜 서류들이 있었다. 유진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강 회장의 서명을 보았다. 이건 토지 양도 계약서잖아요. 하지만 가격이 이렇게 싸다니 분명히 할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유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두 사람을 놀라게 했다. 바닥에는 벽돌 한 개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짧은 글씨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후회하게 될 테니. 유진은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지는 한 사람의 그림자만 겨우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돌아와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유진아, 저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때문에 더 이상 나서지 마,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걱정 마세요. 저들이 잘못했다면 저는 정의의 편에 설 거예요. 할머니께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신다면 제가 대신할게요. 유진의 말은 정숙 할머니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처음으로 할머니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날 밤, 유진은 이 서류들을 가지고 친구이자 기자인 민우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이 이야기에 더 많은 의문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정숙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를 뚫고 도시의 붐비는 거리 위로 쏟아졌다. 유진은 정숙 할머니의 집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작은 서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집을 나섰다. 어젯밤 할머니가 털어놓은 가슴 아픈 이야기와 의문점들이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강 회장이 한 짓이 영원히 숨겨지게 둘 수는 없어. 진실을 밝혀내야. 유진은 속으로 다짐하며 민우와의 약속 장소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젊지만 경험 많은 기자인 민우는 길가의 작은 카페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켠 채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진이 도착하자 민우는 즉시 친근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유진아, 어젯밤 내 목소리를 들으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 유진은 자리에 앉아 서류들을 꺼내 민우 앞에 놓았다. 오빠, 이것 좀 봐줘. 정숙 할머니가 예전에 소유했던 땅과 관련된 서류들이야. 위조된 것 같아. 민우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겨보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한참을 살펴본 후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확실히 문제가 있어. 이 서류 중 하나는 위조된 흔적이 보여. 이 사건의 배우는 분명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일 거야. 쉽게 밝혀내기 힘들겠어.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할머니는 평생 억울하게 사실 거야. 민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탄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유진아, 조심해야 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건 간단하지 않고 위험할 수도 있어.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알아.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아무도 할머니를 돕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될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동료 몇 명에게 연락하여 서류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고 심층 취재 기사를 준비하겠다고 제안했다. 논의를 마친 후 유진과 민우는 카페를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바로 그 순간 익숙한 검은 세단이 근처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비서 2명과 함께 내렸다. 강 회장은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젊은 아가씨가 남의 일에 참 관심이 많더군. 괜히 화 자초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유진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회장님, 잘못한 게 없다면 제가 뭘 알아내든 두려울 게 없으시잖아요? 분위기는 팽팽해졌다. 강 회장의 비서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지나가는 척 유진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혔다. 그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유진을 쳐다보며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그는 또한 손을 뻗어 민우의 서류 가방을 거칠게 쳐서 서류들이 땅에 쏟아지게 했다. 민우는 즉시 몸을 숙여 서류들을 재빨리 줍고 유진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긴 공공장소입니다. 예의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 회장은 입꼬리를 올리며 유진을 다시 한번 쳐다본 후 등을 돌려 걸어갔다. 차에 타기 전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기억해둬.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손대지 마. 강 회장이 떠난 후 유진과 민우는 차에 탔지만 불안감은 계속해서 그들을 맴돌았다. 민우는 백미러를 보며 멀리서 낯선 차 한 대가 따라붙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우리를 겁주려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우리 혼자가 아니니까. 민우는 유진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자신도 점점 커지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진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다. 협박으로 내가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나? 천만에.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았다. 정숙 할머니의 모습과 그녀가 겪어야 했던 불의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유진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내가 지금 포기하면 할머니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누구도 평생 억울하게 살게 둘 수는 없어. 내가 지금 포기하면 할머니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유진은 다짐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다음 날 민우는 더 많은 정보와 지지를 얻기 위해 동네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유진은 즉시 동의했고 정숙 할머니를 다시 만나 간담회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진은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자신과 정숙 할머니를 상대하기 위해 이미 위험한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둠이 작은 골목들을 뒤덮었다. 정숙 할머니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등유 램프 불빛이 공간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한 유진은 내일 있을 주민 간담회에 할머니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정숙 할머니는 낡은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응시했고 고단한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유진은 맞은편에 앉아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할머니께서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들은 계속 할머니를 무시할 거예요. 우리 함께 해야 해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학생은 몰라. 저들은 아주 위험해. 내가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줄까봐 두려워. 유진은 할머니의 마른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 뒤에 서 있을 거예요. 유진의 말은 공포에 질린 할머니의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희미한 믿음의 빛이 어렸다. 한편 민우의 사무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극도의 집중력으로 빛났다. 한참을 조사하고 대조하던 민우는 낡은 계약서 한 부 앞에서 멈췄다. 그는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다. 젠장. 그 계약서는 강 회장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정숙 할머니의 땅을 헐값에 강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민우는 한때 할머니 가족 소유였던 또 다른 넓은 땅이 지금은 강 회장이 세운 유령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정보까지 찾아냈다. 그는 모든 것을 재빨리 기록하고 내일 있을 주민 간담회를 준비했다.
유진이 할머니의 집을 나설 때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차올랐다. 그녀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음을 뚜렷하게 느꼈다. 유진은 돌아보았지만 고요한 골목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와 의도적으로 그녀를 넘어뜨리려 했다. 유진은 운 좋게 피했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오토바이는 그녀가 번호판을 확인하기도 전에 쏜살같이 사라졌다. 그녀는 길가에 멈춰 서서 평정을 되찾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를 겁주려는 거야. 하지만 멈추지 않을 거야. 설마 내가 발각된 건가? 유진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주민 간담회는 작지만 사람들로 꽉 찬 방에서 열렸다. 유진과 민우는 군중 앞에 서서 자신들이 알아낸 것들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것은 강 회장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정숙 할머니와 다른 분들의 토지를 강탈했다는 증거입니다.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방 안의 공기는 들끓었다. 몇몇 주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도 있었다. 그 사람은 부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겨? 한 남자가 탄식했다. 김씨 아줌마가 즉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다. 모두가 두려워하면 우리는 영원히 억압당할 거예요. 지금이 정의를 되찾을 기회예요.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정숙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결의로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내가 침묵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억압당할 거야. 오늘 나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말하겠어. 정숙 할머니의 말에 주변의 군중은 감동했다. 몇몇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동의의 끄덕임이 점점 더 많아졌다. 군중 속의 한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탄원서에 서명합시다. 주민들은 분노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일제히 일어나 탄원서에 서명했다. 정숙 할머니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는 폭발했다. 주민들은 분노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일제히 일어나 탄원서에 서명했다.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낯선 무리가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위협했다. 여기서 강 회장님께 대드는 놈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경고 안 했다고 원망하지 마. 민우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낯선 무리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사라졌다. 긴장감이 동네를 뒤덮었다.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졌지만 유진과 민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수집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대형 언론사를 찾아가 진실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민우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할수록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해. 진실은 밝혀져야만 해. 민우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 유진과 민우가 간담회장을 떠날 때 어둠이 서서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눈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새롭고 위험한 보복 계획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날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정숙 할머니가 사는 동네는 낯선 이들의 출현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동안 유진과 민우는 이 싸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모든 서류와 증거를 가지고 시내의 한 대형 언론사로 향했다. 언론사에서 유진과 민우는 편집장인 윤 국장을 만났다. 그는 경험이 풍부하고 언론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유진과 민우가 가져온 모든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윤 국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두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군.
하지만 이 일을 공개할 생각이라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거야. 강 회장은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 유진은 단호한 눈빛을 유지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저희는 정숙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속 억압당하게 둘 수 없습니다. 윤 국장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의 논의 끝에 세 사람은 정숙 할머니와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예비 기사를 언론사 웹사이트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단 몇 시간 만에 기사는 독자들로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공감과 분노를 담은 댓글과 공유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다. 세상에, 노인 한 분이 어떻게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강 회장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해서는 안 돼.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여론의 중심에 섰다. 자신의 평판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을 안 강 회장은 바로 그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차분한 목소리로 그는 선언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헛소문들은 완전히 왜곡되고 악의적인 것입니다. 저는 단지 이 지역을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의 교묘한 말솜씨에 일부 사람들은 기사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우의 사무실에 앉아 유진은 수많은 엇갈린 의견이 표시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압박감에 짓눌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로 이 동네를 돕고 싶었던 걸까? 민우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감으로 가득했다. 유진아, 저런 말에 흔들리지 마. 우리가 목격했던 것들과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기억해. 진실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단호함을 되찾았다. 오빠 말이 맞아. 우리는 계속해야 해. 다음 날, 동네 주민들과의 또 다른 간담회에서 김씨 아줌마가 군중 앞에서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저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게 둘 수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동네고 우리의 집입니다. 김씨 아줌마의 외침은 마치 바람처럼 연대의 정신을 불태웠다. 많은 주민들이 희망과 결의에 찬 눈빛으로 탄원서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간담회 중에 민우는 강 회장 회사의 전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사람은 회사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정숙 할머니와 다른 가족들의 땅을 강탈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안전만 보장된다면 증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드디어 중요한 증인이 생겼어. 민우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유진과 민우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즉시 언론사에 연락하여 전체 이야기와 최신 증거들을 공개할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진실은 빛을 봐야만 해.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증인인 박 씨가 걱정스럽지만 단호한 얼굴로 나타났다.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떨면서도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몇 년 전, 저는 강 회장의 토지 강탈에 대해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협박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제 집에 와서 창문으로 벽돌을 던졌습니다. 계속하면 다음은 없을 줄 알아 라는 경고와 함께요. 그때부터 저는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박 씨의 증언의 회견장은 몇 초간 침묵에 잠겼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정신없이 받아 적었다. 유진은 연단을 내려오는 박 씨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격려로 가득했다. 아주 용감하셨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기 전
유진은 동네 주민들 무리 한가운데 서 있는 정숙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두려움이 없었고 결의로 가득했다.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날 밤 유진과 민우가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동안 유진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왔다. 불장난하면 언젠가 될 수 있어. 조심해, 아가씨. 유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들이 나를 위협할수록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 강 회장에 대한 압박은 기사가 공개된 후에도 계속해서 커졌다. 정숙 할머니와 동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지폈다. 하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유진과 민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그들 팀 내부의 한 인물로부터의 배신이었다. 유진의 휴대폰은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다. 대부분은 지지하는 내용이었지만 그중 적지 않은 수가 위협적인 협박을 담고 있었다. 조심해, 아가씨. 호기심이 너무 많으면 끝이 좋지 않을 거야. 유진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압박감은 점점 더 그녀를 짓눌렀다. 잠 못 이루는 밤, 정숙 할머니와 동네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네 안에서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간담회에서 나서기를 꺼렸던 한 주민, 최 씨가 갑자기 상반된 주장을 하며 나타났다. 사실 정숙 할머니는 합법적으로 땅을 팔았어요. 지금 이 모든 일은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쇼일 뿐이에요. 최 씨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최 씨의 말은 모든 이의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진실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말아야 해요. 저들은 소란만 피울 뿐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아요. 그는 계속해서 의심을 퍼뜨렸다. 유진은 주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던 중 이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누가 저 사람을 매수한 걸까?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유진과 최 씨의 한 이웃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진실이 서서히 밝혀졌다. 알고 보니 최 씨는 사업 실패 후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 회장의 부하들이 이 약점을 이용하여 그의 입장을 바꾸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질 거라고 협박했어요.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최 씨는 한 친한 친구에게 고백했다. 이 정보는 유진에게 강 회장의 음흉함을 더욱 깨닫게 했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했다. 동네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유진은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정숙 할머니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왜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유진 씨, 당신이 강 회장에게 대항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유진은 침착하게 설명하려 애썼지만 일부 사람들의 회의적인 눈빛에 그녀는 고독감을 느꼈다. 압박감 가득한 만남이 끝난 후 김씨 아줌마와 정숙 할머니가 유진을 찾아왔다. 김씨 아줌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유진 씨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우리가 당신을 물러서게 둘 수는 없어요. 정숙 할머니는 유진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결의로 가득했다. 유진아, 내가 진실을 말하도록 도와줬어.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게 두지 않을 거야. 그 말들은 유진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중립적인 주민들과 작은 모임을 열어 믿음을 다지기로 결심했다. 유진과 민우는 강 회장의 전 직원을 직접 만나 정보를 확인하기로 계획했다. 민우는 말했다. 그가 협조해준다면
우리는 상황을 뒤집을 기회를 얻게 될 거야.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그들은 낯선 무리에게 길을 막혔다.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근처에 있던 한 친절한 주민의 도움으로 제때 빠져나올 수 있었다. 동네에서 김씨 아줌마는 군중 한가운데 서서 결의에 찬 눈으로 외쳤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내일은 정숙 할머니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게 둘 수는 없어요. 김씨 아줌마의 힘있는 외침은 많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민들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다시 탄원서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강 회장의 전 직원이 협조하기로 동의하며 당국 앞에서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우는 기뻐하며 유진에게 말했다. 이게 큰 기회야. 이걸 잘 활용해야 해. 유진과 민우는 새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언론사에 보내 전체 진실을 폭로할 더 강력한 기사를 준비했다. 주민 간담회에서 정숙 할머니는 나이 들고 쇠약했지만 군중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아이들이 만약 살아있다면 그들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에 모든 이가 침묵했다가 이내 연대의 정신으로 불타오르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진과 민우가 전 직원과의 만남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국의 한 중요 인물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희망이 점점 커졌지만 동시에 위험도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었다. 여론의 압박은 유진과 민우의 심층 보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세졌다.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와 강 회장을 고발하는 서류들은 대중의 마음에 불을 지폈지만 동시에 유진과 민우를 더욱 치열한 싸움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이제 법과 진실만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진과 민우는 강 회장의 전 직원을 데리고 청렴하기로 유명한 베테랑 수사관인 김 팀장을 만났다. 사무실에서 유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설명했고 민우는 수집한 서류들을 펼쳐 보였다. 김 팀장은 서류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넘기며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서류들은 아주 가치가 있군요. 중요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그를 기소하려면 더 많은 증인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 직원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진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김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사건을 접수하기로 동의했다. 민우는 언론사로 돌아가 동료들과 협력하여 모든 서류와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공개할 더 상세한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는 소셜미디어에서 수천 번 공유되고 분노에 찬 댓글이 달리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 회장 같은 자들이 계속 날뛰게 둘 수는 없다. 할머니와 동네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대중의 지지는 당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해 수사를 가속화하게 만들었다. 궁지에 몰린 것을 안 강 회장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한편 돈과 권력을 이용해 일부 관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 과정을 지연시키려 했다. 한 비밀 회의에서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시간을 더 벌어야 이 이야기가 더 퍼지기 전에 어떻게든 잠재울 방법을 찾아. 이러한 움직임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유진은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뚜렷하게 느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유진과 민우의 차가 큰 차에 의해 길 한가운데서 막혔다. 차 안에서 낯선 무리가 내려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 분수를 아는 게 좋을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작지 않을 거다. 유진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우가 그녀 앞을 막아서며 냉담하게 대꾸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길 막을 권리 없으시죠? 몇 분간의 긴장감 끝에 낯선 무리는 떠났다. 민우는 안전을 위해 재빨리 유진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다. 동네에서 김씨 아줌마는 주민들의 단결을 계속해서 호소했다. 주민들은 작은 마당에 모였고 김씨 아줌마는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저들이 계속 날뛰게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정의를 되찾을 유일한 기회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주민들은 차례로 줄을 서서 탄원서에 서명했다. 공기는 결의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수사기관 본부에서 강 회장은 어두운 얼굴로 나타났다. 수사관들 앞에서 그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모든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저는 완전히 결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김 팀장이 책상 위에 서류와 증거들을 올려놓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평정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는 당신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진술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강 회장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모든 것이 소용없었다. 그의 평온한 겉모습과 내면의 혼란 사이의 모순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간담회 중에 동네의 나이든 주민인 박 할머니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진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강 회장과 관련된 토지 분쟁의 증인이었습니다. 아직 증거 서류 몇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의 말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유진과 민우는 즉시 할머니로부터 서류를 받아 사건 파일에 추가했다. 새로운 서류와 증언은 즉시 수사기관에 전달되었다. 김 팀장은 사건이 전면적으로 확대 조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 회장에 대한 공식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여론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들끓었다. 작은 마당에서 유진은 주민들이 탄원서에 서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믿음이 빛나고 있었다. 정숙 할머니는 작지만 강인한 모습으로 군중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만약 살아있다면 그들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에 마당은 조용해졌다가 이내 일제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진과 민우가 간담회에서 돌아왔을 때 수사기관으로부터 온 전화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더 많은 변화에 대비하십시오. 유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우리는 진실에 거의 다가갔어. 다음 날 아침, 당국 본부에서 중요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장은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동네 주민들로 가득 차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모든 이가 기다려온 순간, 진실이 빛을 볼 시간이었다. 김 팀장이 당국을 대표하여 연단에 섰다. 그의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에 회견장은 조용해졌다. 오늘 저희는 강태준 씨의 사기, 문서 위조 및 토지 강탈 혐의에 대한 기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 후 그는 정숙 할머니의 토지 관련 위조 계약서와 강 회장의 전 직원의 증언 등 서류와 증거들을 언론 앞에 차례로 제시했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강 회장 측은 이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김 팀장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강 회장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협조를 거부할 경우 당국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소식은 언론 매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천 개의 댓글이 강 회장의 행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정숙 할머니와 동네 주민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용감하게 정의를 위해 일어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더 이상 약자들이 억압당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 회장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개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그는 선언했다. 저는 모함을 당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이 진실을 밝혀줄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과 태도는 많은 이들의 의심을 샀다. 한편, 동네에서는 강 회장의 하수인들에게 일부 주민들이 직접적인 협박을 받았다. 탄원서에서 손 떼지 않으면 곤란해질 줄 알아. 라는 협박에 몇몇은 흔들렸다. 유진과 민우는 즉시 이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고 증인과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다. 동네 간담회에서 많은 주민들은 강 회장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정을 나누었다. 김씨 아줌마는 감격에 겨워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요. 정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진 씨와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다른 나이 든 남성도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집 팔고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아내는 살 집이 없어서 타지로 일하러 가야 했고요. 이제 그가 대가를 치르는 걸 보니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진솔한 이야기와 감정들이 터져 나오면서 간담회 분위기는 숙연해졌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투쟁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증인인 박 할머니가 결의에 찬 얼굴로 나타났다. 그녀는 연단에 올라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 회장이 신뢰를 이용하여 정숙 할머니를 속여 토지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진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박 할머니의 말에 회견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유진은 복도에서 강 회장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평온한 척했지만 유진이 다가가자 그의 눈빛은 뚜렷하게 흔들렸다. 강 회장님,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결백하다면 왜 주민들을 협박하고 매수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강 회장은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아가씨는 이 세상을 몰라. 영웅인 척하지 마. 그는 등을 돌려 가버렸지만 발걸음은 평소보다 다급해 보였다. 정숙 할머니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동으로 가득했다. 이런 날을 살아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분들의 선한 마음이 진실은 언제나 목소리를 낼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작지만 강인한 모습으로 군중 속에 서 있는 정숙 할머니의 모습은 정의를 위한 용기와 끈질긴 투쟁이 상징이 되었다. 기자회견은 대중의 강력한 지지 속에 끝났다. 하지만 유진과 민우가 돌아왔을 때 민우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모든 일이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두 사람, 험한 일 당하기 싫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유진은 민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기자회견 일주일 후, 강 회장 사건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들끓었다. 증인들의 강력한 증언, 서류 증거,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목소리는 당국이 수사를 확대하게 만들었다. 정의를 향한 지지의 물결은 더욱 거세져 강 회장과 관련자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수사기관 본부에서 강 회장은 어두운 얼굴로 나타났다.
수사관들 앞에서 그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모든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저는 완전히 결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은 베테랑 수사관 김 팀장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김 팀장은 책상 위에 서류와 증거들을 내려놓으며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당신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진술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법의 압박 앞에서 강 회장은 평정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모든 것이 소용없었다. 한편 강 회장 회사의 또 다른 고위 직원이 여론과 법의 압박에 못 이겨 자수했다. 이 직원은 강 회장이 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땅을 팔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가 자료를 제공했다. 모든 것은 강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증언은 강 회장의 모든 변호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다. 유진과 민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사건의 시작부터 당국이 개입하기까지의 전체 이야기를 종합한 대규모 심층 보도를 준비했다. 작업 중에 유진은 민우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지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에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약자들은 보호받아야만 해. 기사는 빠르게 출판되었고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공감과 정의를 위한 투쟁 정신을 불러일으켰다. 마침내 충분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한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강 회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많은 기자들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 회장이 자택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모습은 언론의 중심이 되었다. 주민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정의는 실현되었다. 동네에서 김씨 아줌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가 책임지는 나를 영영 못 볼 줄 알았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유진 씨와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 믿음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다른 나이 든 남성, 박 씨도 털어놓았다. 강 회장은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요. 아내는 살 집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 일하러 가야 했죠. 이제 그가 잡혀가는 걸 보니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진솔한 이야기와 감정들이 터져 나오면서 동네 분위기는 안도감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암울했던 날들 이후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동네에서 주민들은 유진, 민우, 그리고 용감하게 일어선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작은 모임을 열었다. 김씨 아줌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마침내 정의는 우리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숙 할머니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작은 집에서 정숙 할머니는 강 회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낡은 가족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었지만 관용의 빛이 어렸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아. 그저 탐욕이 한 사람을 망가뜨린 것이 안타까울 뿐이야.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듯했다. 얘들아, 엄마가 해냈어. 보고 있니? 모두가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때 유진의 집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안에는 차가운 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이번엔 내가 이겼지만 다음에도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거야. 유진은 종이를 꽉 쥐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우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아. 정숙 할머니와 강 회장,
그리고 동네 이야기는 막을 내린 듯했지만 유진과 민우는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돕는 싸움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강 회장 사건이 밝혀진 지 한 달 후 정숙 할머니가 사는 작은 동네는 점차 평화를 되찾았다.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법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마음에 용기와 연대의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다. 어느 맑은 아침, 유진과 민우는 정숙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할머니의 작은 집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과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정숙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얼굴로 유진과 민우를 맞았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감사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들과 모든 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날을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유진은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용감하셨어요. 저희는 그저 힘을 보탰을 뿐이고 진정한 힘은 할머니와 이 공동체에서 나왔어요. 유진의 도움으로 정숙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작은 글방을 열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이 연필을 잡고 글씨를 배우는 모습, 기쁨으로 빛나는 그 눈빛을 보며 유진은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돌아보며 가볍게 농담했다. 할머니, 다시 선생님이 되셨네요. 이번에는 한 세대 전체를 위한 선생님이요. 정숙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었다. 어린 새싹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 한 동네 회의에서 주민들은 이 동네를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문화 명소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동네의 젊은이 몇몇은 관광을 활성화하고 수공예품을 판매하기 위한 작은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씨 아줌마가 자신의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동네는 변했어요. 이제는 정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때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강력한 공감을 얻었다. 연대와 창의의 정신이 동네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의미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정숙 할머니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끈끈해졌다.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어 지역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한 동네 회의에서 김씨 아줌마가 힘주어 말했다.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누구나 용감하게 일어서면 부리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이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연대의 정신이 동네 전체를 밝히는 듯했다. 유진과 민우의 기사는 정숙 할머니의 운명을 바꾸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언론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유진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이 상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저는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유진의 마음속 가장 큰 자부심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정숙 할머니의 행복한 눈빛이었다. 동네를 떠나기 전 유진은 부드러운 저녁 햇살 아래 정숙 할머니와 다시 마주 앉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온 마음을 전하듯 차분했다. 유진아, 선한 마음은 아무리 작아도 퍼져나가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된단다. 그걸 기억하렴.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겪으신 일과 해내신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떠나기 전 유진은 돌아보았다. 글방 앞에 서서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그 온화한 미소는 부활과 삶에 대한 믿음의 상징처럼 보였다. 유진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목격한 선함에서 비롯된 빛이 항상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동네를 떠나는 길에 유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선한 마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빛이 우리를 공정하고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것이다. 마지막 장면은 등유램프 불빛 아래 작은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희망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정숙 할머니의 모습으로 끝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자신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수많은 약한 이들을 위한 한 줄기 빛이었다. 이야기는 깊은 메시지를 남기며 막을 내렸다. 선함은 진실과 정의를 비추는 등불이다.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의에 맞선 투쟁이 아니라 용기, 연대, 그리고 선함의 빛이 가진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시당하던 노점상 할머니에서 그녀는 끈기의 상징이 되어 선함이 퍼져나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회에서 때로는 공감과 인간의 같은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은 불의 앞에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선함을 퍼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느꼈던 친절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실천한 적이 있나요? 의미 있고 감동적인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삶 속에서 더 많은 인문적 가치를 퍼뜨려 나갑시다.